익산 시민 여러분, 조규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 이동, 삼성동, 부성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명택 의원입니다. 익산시의회는 지난 11월 28일부터 23일 동안 2019년 익산시 예산 1조 1,859억 원에 대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밤낮 없이 수고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원님들과 정원율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익산시장에게 시정 현안 및 주요 정책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의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정 질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제게 주어진 40분 동안 첫 번째로 익산시 2019년 예산 운영의 개선 대책, 두 번째로 익산시 공동주택 및 건축물 환기시설 활성화 및 기계식 환기시설 설치를 통한 시민 건강권, 재산권 보호 필요성, 세 번째로 익산시 하수 찌꺼기 감량화 사업에 대하여, 네 번째로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및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강화 필요성에 대하여 시장께 묻고 답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익산시 2019년 예산 운영의 개선 대책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숫자로 표현된 익산시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숫자가 아니고 익산시의 정책 방향이며 지향하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는 예산으로 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자치단체의 장래는 그 자치단체의 재정을 보면 알 수 있고 예산의 구체적 내용을 들여다보면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중요시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면한 우리 익산시의 경제, 사회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이어야 할 것입니다. 재정 지출은 그 규모도 중요하지만 재원 배분의 양상, 즉 어디에 얼마만큼 쓰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익산시 예산을 보면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예산의 우선순위와 정책 선택의 균형 감각이 더욱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시민의 피 같은 세금을 똑바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익산시 2019년 예산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서 시장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2016년, 2017년 전북지역자치단체 재정진단 결과 자료를 보시면 우리 시는 2016년, 2017년 종합평가에서 다 마등급, 그러니까 최하 꼴찌 등급을 연속 2년 받았습니다. 아마 2018년 그 자치단체 재정진단 평가 결과도 곧 12월 말이면 이제 나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크게 별반 다르지 않을 거다라고 이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분석 지표를 살펴보면 비슷한 자치단체와 비교해 볼 때 경상수지 비율이라든가 지방세 수입 비율 등의 실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다음 PT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상수지 비율, 그러니까 이 동종의 자치단체들에 비해서 10% 이상 저희가 높습니다. 그만큼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많다는 겁니다. 다음 자료 또 보시면 지방세 수입 비율도 동종 단체에 비해서 우리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행사축제 경비 비율은 대단히 높고요. 민간유탁비 이 비율도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정이 1조 원 시대를 넘어가고 있고 상당히 여유롭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재정 운영의 효율성에서는 꼴찌 등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우선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맨 처음에 말씀하신 재정 평가를 2년 연속 저희가 마등급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 재정 평가가 시차가 2년 있다는 걸 아시죠? 네네네.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2016년도 것은 14년도 결과고 17년도 것은 15년도 결과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재정 평가에서 우리가 마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재정 건전성이라고 알고 계시죠? 네, 말씀하시죠. 그러죠. 네네. 그래서 일단 그 2016년도 17년도는 최저 등급 받았지만은 2018년도 것은 2016년도 제가 온 이후 겁니다. 그때 것은 저희들이 지방채를 많이 저희 상환을 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 지표가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그 결과는 지난번보다는 상당히
좋은 걸로 저는 기대를 하는데 물론 한 번에 네.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근데 그 결과는 이제 내년 2월 달에 나옵니다. 네. 2월 달에 저는 좀 더 나은 성적표를 받아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한번 이것도 설명을 좀 드릴까요? 그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질문 계속 하실랍니까 지금? 네네 아니요 됐습니다. 넘어갈 건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해를 하고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러면 2018년, 2016년에 대한 이제 시장님께서 임기를 시작하신 이후에 그 재정 진단 결과가 아마 2월에 이제 나온다고 예, 예. 하면 저는 지금 그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 이제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부채가 많이 줄었기 예, 때문에 예. 그 아까 자료를 보시면 우리 시가 부채 비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마등급을 받는데 예. 적잖이 영향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좀 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 시의 재정 구조가 우리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기 이전부터도 한 10여 년 동안 전혀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건데 그건 조금 지표도 이따가 제가 예, 추가 설명 조금만 예, 드릴게요. 뒤에 왜 그런 설명을 건지 또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좀 우리 시민들께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해 예, 주시면 시간이 그래요. 많지는 네. 않으니까요. 경상수지 비율이 먼저 높다 그랬잖아요. 쉽게 말하면 경상 비용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것은 이제 인건비하고 운영비예요. 경상 네. 비용은. 네네네. 근데 이제 인건비는 저희들이 공무원 수출 조리기 위해서 계속 좀 억제를 해왔고 특히 우리 그 무기계약직 네. 사실은 정부에서 억지로 늘리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마지막까지 지금 늘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달 말에 시험을 봐도 최소한 인원을 전환을 하는데 그런 거 이외에는 저희가 늘린 적이 없다. 쉽게 말하면 초원경찰 이렇게 많이 자리에 비었어도 저희들이 새로 뽑지를 않습니다. 이건 네.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운영비가 늘어난 것은 위탁 운영비예요. 네. 공기관 민간 위탁, 공기관 위탁 이런 거 위탁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런 운영비가 방만하게 운영된다고 해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기 위한 예산을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을 했어요. 근데 일단 뭐 더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부결된 걸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그래서 꼭 필요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네네. 이것 일단 때문에 꼭 거기까지 필요한 정도 것이고. 설명을 하시죠.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예. 네, 이제 저는 인력이나 이런 건 그 경상 비율이 우리가 왜 타 자치단체보다 많이 높을까? 그건 재정 구조에 저는 지출 구조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 시가 특별히 공무원이 더 많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민간 유탁이나 이게 특별히 더 많은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제 그건 조금 더 뒤에 가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시게요. 네. 예.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요. 세입과 관련한 이야기를 잠깐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지방세 수입이라든가 이것이 우리가 좀 세입이 적은 편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최근 4년에 익산시 일반에게 이자 수입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매년 어느 정도씩 이제 늘어나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데 2018년에는 32억을 우리가 추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한 39억 정도가 실제 이제 이 세입에 잡히는 걸로 결산을 보면 좀 예측이 된 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2019년에도 올해 예산서에다가 시장님께서는 32억 3천 정도를 그러니까 32억 원 정도를 세입으로 잡으셨는데 지금 그동안 이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보면 아마 이 내년 결산 추경 때부터 보면 2019년 세입이 실제 이자가 50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강의 세입 추계를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세입부서에서 예산을 짤 때 너무 보수적으로 어떤 들어오는 세입에 대해서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세입을 늦게 잡다 보면은 그만큼 재정을 쓸 수 있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이제 보거든요. 그것은 제가 또 그것 설명 네네.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자 수입이 2016년도에 26억 원, 17년도에 29억 원, 18년도에 갑자기 40억 원으로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를 우선 정확히 아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뭐 설명 지금 좀 해주십시오. 여유 자금이 생길 때마다 저희들이 계속 정기예금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전년도보다도 2천억 원 이상을 정기예금으로 저희들이 전환했습니다. 우리 재정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노력한 결과다. 그러니까 10억 원 이상이 이자 수입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유 중 하나는 말씀하셨듯이 보수적으로 세입 추계를 잡는다. 본래 세입 추계는 이제 보수적으로 잡는 것은 그 대원칙인데 거기보다도 더 많이 오른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자가 세입 추계를 좀 보수적으로 잡는 것들은 이제 재정 운용상에 일단 묘를 집법적인- 발휘하시는 예, 거고, 예. 그래도 이제 뭔가 시장님께서 시작하시고 나서는 그 예산의 어떤 이자 같은 것들을 늘리고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고 계시다라고 예, 일단 이해를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좀 넘어가서요. 보니까 시금고를 아마 선정을 하신 것 같아요. 보도 자료가 나온 거 보니까요. 근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시군구를 선정을 하는데 시군구가 이제 2018년 올해 12월 31일 날 농협이 제1 시군구 전북은행 2 시군구인데 이제 뭐 종료가 돼서 아마 내년에도 또 똑같이 1 시군구는 농협, 우리 특별하게 2 시군구는 전북은행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이게 똑같이 대비할 수는 없지만 전주시가 우리 시의 예산에 비해서 이 협력 사업비를 전주시 예산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예산이 한 74% 정도 규모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협력 사업비를 전주시보다 한 60% 수준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는 협상의 묘인 것 같아요. 예산이 많다고 예. 해서 꼭 반드시 받는 게 아니고 내년에 혹시 이제 예. 또 3년을 시군구 선정을 하셨는데 조금 더 저런 부분들을 강화하시거나 늘리시는지. 예, 그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작년하고 똑같이 농협에서 18억 원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상대 경쟁 상대인 전북은행은 25억을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9억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내가 그래서 그 은행을 바꾸기 위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봤어요. 이국리 저국리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늦은 겁니다. 선정이. 네네. 아무래도 조례의 벽에 부딪혀가지고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상대방은 바뀔 어차피 그건 수의계약으로 가는 건 수의계약 같이 자기들이 가는 건데 많이 제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 직원들 지적이를 이번에 본회의 끝나고 나면 바로 다음 회기에다가 조례 개정을 추진해라. 그래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어느 은행이라도 오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체제를 갖춰놔라. 지금 5개 지표를 우리 시 재량으로 좀 줬는데 그 지표를 조례에서 꽉 묶어놔 버렸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주시하고 군산시는 이미 전북은행으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익산도 이번에 전북은행 넘어갔으면 10억 원을 더 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조례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방법이 없더라.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다음 임시회기 때 이 조례 개정이 올라오면은 꼭 심도 있게 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제가 뭐 특정 어디 은행을 뭐 일시금고로 하자거나 뭐 시장님 아마 그건 아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중요한 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은행이 우리 시금고가 되어서 우리 돈을 잘 관리하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자를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협력사업비를 주고 뭔가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려면 경쟁 네. 체제가 도입이 된다. 이게 경쟁을 네, 해야 네. 저희 시한테 한 푼이라도 이득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일단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대책을 만들어 주시고 타 지자체들이 그렇게 가고 있고 그래서 시금고가 가끔 많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단 한 번도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예산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익산시 최근 4년 지방교부세가 이 증가 현황을 보시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님께서도 많이 이야기하셨지만 특히 2018년 2년간을 보면은 총 2,348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 2,400억 가까운 돈이 우리 시에 내려왔다는 거니까 물론 큰 성과이고 대단히 많은 예산을 받은 겁니다. 다음 PT를 보시면 그래서 이 지방교부세가 가진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이 전주시 군산시를 비교했을 때 전주시가 우리보다 국고보조금이 2,000억이고 우리는 1,043억이니까 우리보다 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건 어차피 국도 12 매칭이 다 이미 결정되어서 항목이 다 국가에서 어떻게 쓰라고 정해져 내려오는 돈입니다. 그런데 교부세를 보니까 우리가 1,545억이고 최근 그 증가한 양을 말하는 겁니다. 최근 4년 동안 최근 2016년에서 2019년까지 증가한 걸 보니까 우리는 1,545억이 증가했고요. 전주시는 360억, 군산시는 한 1,200 정도 증가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아시겠지만 지방 교부세는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사업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데요. 다음 표를 보시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재정운영계획을 낸 걸 보니까 내국세가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19.24%를 전국의 지자체에게 나눠주는 건데 내국세가 지금 계속 증가할 걸로 보고 있고 특히 우리 시가 지금 2,300억이 넘는 지방교부세를 받게 된 이유가 국가가 지방교부세를 주는 산출 기준이 우리 시에 대단히 유리하게 기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렇게 지속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상을 해보니까 우리 시가 저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현재의 추계를 봤을 때 2019년이면은 아마 지금 이번에는 한 3,900억 정도 편성해 놓으셨지만 더 내려올 걸로 예상을 하고요. 또 2020년, 2021년 가면 5,600억까지 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여쭙고 싶은 건 이번에도 시장님께서 여기
우리 시장님이 매년 예산을 1년마다 내시면 의회에 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시잖아요. 우리 시는 1년 동안 이렇게 가겠다. 예산을 이런 방향으로 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제가 이 제안 설명서를 보면서는 뭔가 이 시장님께서 우리 시에 대해서 이제 이 제안 설명서에 들어있는 내용을 봤을 때 예산은 2,300억 넘게 늘었는데 어떤 부분에 조금 미래를 위해서 더 투자하고 계신가? 이게 좀 저는 많이 좀 이렇게 읽히지가 않았어요. 제 개인적인 느낌에. 그래서 어떻게 좀 지방 교부세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대책을 좀 갖고 계시고 고민하고 계신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지방 교부세는 우리 지방세 수입과 똑같이 우리 이제 자주 재원,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재원입니다. 굉장히 소중한 재원이죠. 이 많은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취지가 그거 아닙니까? 근데 계획적으로 썼으면 좋겠다.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에는 이런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 중기 지방재정계획이라 해서 5년 단위로 롤링 플랜을 하고 있죠. 매년 5년 단위로 수정을 하죠. 큰 사업은 중기 재정계획에 다 반영을 해서 계획적으로 쓰도록 만들어 놨고, 그다음에 짜잘한 민원 사업은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 공청회를 한달지, 그다음에 연초에 시민 간담회를 한달지, 또 현장을 한달지, 이렇게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들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예상 운영이 이제 이렇게 투트랙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형 사업을 하는 것은 어차피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전문가들의 심사 의결을 거쳐서 가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소액 사업, 주민 민원 사업이죠. 민원 사업은 그것은 저는 원칙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에 원하는 곳에 편성하는 것이 대원칙이다. 그것도 수혜자가 많은 곳에, 그러니까 한두 사람의 혜택이 가는 것은 그건 특혜의 것이고,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가는 곳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즉 우리가 들어서 순서를 정하는 것이 옳다 해서 이제 그런 방법을 해왔고, 이렇게 편성을 하다가 이제 순세계 잉여금이 남지 않습니까? 그 처리하는 방식이 이제 사실은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계 처리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 비율을 사실은 감채 기금이라고 해서 지방채 이제 갚는 데 쓰라고 했는데, 우리는 충실하게 남는 돈을 전부 다 지방채를 갚았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우리가 초기 상환 가능한 부채의 절반을 이미 작년 연말까지 갚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했고, 또 금년도 예산에는 우리 청사기금, 그동안에 돈이 부족해서 정리부됐던 청사기금도 92억 원을 또 다시 새로 반영을 했고, 그것을 저희들이 다 쓰고 그냥 없애버린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우리 시 미래를 위해 필요한 사업들에 쓰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계속 사업은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를 들어서 지금 그 하나로 진입도로 이런 것은 좀 많은 예산이 들어가죠. 그다음에 이제 평화 육교, 이것도 1년에 몇백억씩 들어가거든요. 이런 이제 계속 사업에 이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민원 사업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또 의회에 또 저희도 요구를 받아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바랬던 답은 아니시긴 한데요. 뭐 또 시장님의 그 어려운 예산을 짜는 노고는 그 고민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좀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예산이 생각지 않게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 시에 유리한 방식으로 이제 내국세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물론 예산은 내려오지만 쓸 데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아마 뭐 예산 지금 이번에 1조 8천억 짜셨지만 그보다 몇 배가 들어왔고 그것을 또 다 정리하시는 과정에 또 예산부서 공무원들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시장님께서 조금 더 과단성이 있게 아까 기존에 써야 되는 물론 국지간 사업과 또 곳곳에 시민들이 원하는 예산이 많이 있지만 좀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신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취약했는데 그 부분에 좀 더 예산을 많이 쓰신다든가 뭔가 좀 저는 이 앞으로도 계속 지방교부세는 늘어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답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미래 계획에 대한 고민을 하실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을 짤 때 뭐 이러저런 제도를 두긴 하지만 거의 공무원분들의 정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미래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시민 의견 수렴을 좀 더 잘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가 시민 의견 수렴이 좀 부족해 보여요. 근데 시장님께서 이번 제안 설명서에 도시 민주화를 높이시겠다고 상당히 강조해서 적어주셔서 반갑고요. 혹시 그런 미래의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의 쓰임을 좀 고민하실 때 시민의 의견 수렴은 좀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그 부분 좀 듣고 그러겠습니다. 싶습니다. 그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오늘 답변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이명태 의원님이 관심이 많은 부분에 있는 것 같아서 그동안에 가용재원이 얼마나 있었는가 제가 따져봤어요. 이제 가용재원이라는 그 본문이 우리 1조 예산 중에서 법정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거, 또 국비 보조금에 대응 투자해야 되는 거 이렇게 딱 나가도록 돼 있는 거, 네네. 그것을 우리가 재량적으로 쓸 수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것을 빼니까 적게는 700에서 많을 때는 한 1000억 정도 됐었어요. 네네. 이 1000억 가지고 지금 예산 편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의도 예산 편성을 하고 최대 예산 편성 같이 해서 이제 1000억 가지고 쓰는 건데, 그걸 가지고 알뜰살뜰해서 남는 거 빚도 갚고 이번 청사기금도 적립을 하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남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계속 빚만 늘어났던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재원이 넉넉하게 왔기 때문에 그 법정 의무 부담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다 부담하고 남는 돈 가용재원 1000억 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길지 않아서 근데 네. 그 말씀에 대해서도 이제 공감은 하면서도 네. 저는 어떤 말씀 드리고 싶냐면, 저는 부채도 뭐 굳이 우리가 조기 상환에 너무 이제 목매달 사항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물론 시장님께서 이 부채를 빨리 해소하고 더욱더 좀 우리 시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도 공감을 하지만, 이제는 좀 부채도 원래 계획한 대로 조금 갚아 나가도 저는 괜찮지 않나 이제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뭔가 좀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한 쪽으로 조금 고민을 이제 넓혀 나갔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좀 다음 질문 마지막으로 재정 관련해서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게 이제 뭐냐면, 그 타도시를 보니까요, 이렇게 재정 구조와 관련해서 외부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꼭 우리가 아까 마등급을 가지고 꼭 못했다고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산이 잘 되고 있을 때도 뭔가 이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다시 한번 외부의 시선으로 시의 지출 구조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다 예상하시지만 한 번 서면 정말 마르고 닳도록 그 예산은 쓰는 겁니다. 계속 증액만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지출 구조를 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게 되고요. 아까 우리 행사축제 경비 비율 증감률이 동종 단체가 8.94%인데요. 우리가 36.85%입니다. 그러면 대단히 뭔가 예산 구조가 정말 한번 서면 마르고 닳도록 그냥 어느 단체들인가 계속 가는 것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마지막으로 재정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지출이 변화하지 않는 한, 이 지출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이 예산의 구조가 우리가 마등급을 받는 거에서 헤어나기 힘든 구조를 갖고 있다는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좀 타 자치단체들 보니까 외부 전문기관에 재정 컨설팅을 받아요. 뭐 그렇게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재정 컨설팅을 받아서 우리 시도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보는 목소리를 좀 들어서 그걸 시민들에게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좀 지출 구조를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지금 예산을 정밀 진단과 컨설팅할 필요가 있다고 했잖아요. 현재 지방 재정법에 사실은 그 제도는 잘 돼 있어요. 물론 그 이후에 이제 플러스를 더 요구하신 것 같은데, 재정 분석을 일단 해서 일단 분석을 하죠. 그래가지고 위기 지역으로 이제 아까 우리가 지금 마등급을 나오거나 위기 지역이 나오면 그것을 행안부에 선정을 해서 정밀 진단을 해줍니다. 어떻게 하라고 처방을 내려요. 이행 명령까지 내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뭐 공식적으로 우리가 강제적으로 재정 진단 기관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컨설팅 업체에 우리가 유탁을 하자 이 얘기 아닙니까? 네네, 타 자치단체들이 그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년도에 중앙의 지방 재정 전문가들 중심으로 포럼을 한번 운영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행안부에 있을 때 같이 이러던 사람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는데, 근데 마침 그 사람들 중심으로 제가 부지사 할 때 토에다가 지방재정 포럼을 구성을 해놨어요. 그분들이 가장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익산에다가 오늘 포럼을 오후에 끝나고 나면 오후 3시에 우리 웨스턴 라이프 호텔에서 재정 포럼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을 중심으로 계속 저희들이 재정 평가 진단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한번 예산 편성되면은 계속 가는 그런 현상을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막기 위해서 그 재정 평가 제도를 이번에 좀 운영을 사실은 처음에 했었어요. 했는데 지역사회다 보니까 그 사업을 죽이는 게 그렇게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올해는 형식적으로 하고 말았는데, 내년에는 그 재정 전문가들하고 같이 저희들이 힘을 합해서 정말 제로 베이스에서 원점에서 전부 다 다시 한번 심사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작업을 한번 저희들이 여기 맥을 예. 끌어주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포럼도 좋으시고요. 예, 그것도 잘 하시면 좋겠고, 뭐 대개 보니까 타 자치단체들이 한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재정 진단을 하고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저는 그것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검토해 예. 보시고, 그래서 예. 우리 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이 시작하시기 취임하시기 전부터 한 10년 이전부터 이 재정 구조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 그래서 뭔가 이제 시장님께서 아까 부채도 줄이고 시장님께서 줄여가신 부분도 계시지만 전체적인 재정 구조를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을 한번 예, 재정 진단에 대해서도 한번 예, 검토를 꼭 좀 한번 해주십사 예. 다시 아니,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를 좀 사실 지금 하겠습니다. 계속 하려고 하다가 네네. 지금 그 예산 낭비 또 얘기가 나올까 봐서 저희들 안 했는데 네. 그렇다면은 제가 꼭 그 전문가들 그 이용해가지고 재정 진단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예산 주제를 뭐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공동주택 및 건축물 환기시설 그 활성화 및 기계식 환기시설 설치를 통한 시민 건강권, 재산권 보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제가 셀프 카메라로 찍어서 조금 다소 영상이 좀 뭐 질이 좋진 않지만 예, 전달해드리기 위한 내용이니까 한번 같이 좀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명택 익산 시의원입니다. 예, 저는 지금 모현동에 있는 배산 부영 1차 아파트에 와 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자연식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그 시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창문 저 위쪽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예, 이 시설이 바로 자연식 환기장치입니다. 실제 작동을 시켜본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바깥에 공기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건데요. 이것은 사실은 지금 이렇게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겁니다. 현재의 법에서는 환기시설에 이 자연식 환기시설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건데요. 자연식으로 하는 것은 공기질의 개선에 효과를 전혀 볼 수 없는, 실제 창문을 열고 그냥 바람이 들어오도록 공기가 들어오도록 환기를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시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모현동의 배산 오투구란데 아파트입니다. 지금 저곳에 설치된 것이 바로 기계식 환기장치입니다. 예, 바깥의 공기를 정화시켜서 안으로 들여보내주는 장치인데요. 모든 집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공기 수치가 이게 소규모 측정기인데요. 초미세먼지가 40 정도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계식 환기장치를 가동을 시켜보면 예,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3시 30분이고요. 조금 전에 예, 수치가 초미세먼지가 40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모든 집에 설치되어 있는 이 기계식 환기장치를 가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든 집에 이렇게 보일러 기계 옆에 이 장치가 되어 있고요. 예, 지금 제가 가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가동을 시켰고요. 이 배산 제일 오투그란데의 경우에는 바깥의 공기를 필터를 통해서 정화시켜서 들여보내는 장치만 있습니다. 즉 급기 장치만 있는 거죠. 예, 그리고 화장실에 환풍기를 통해서 안에 유해한 공기는 내보내는 그러한 형태의 그래도 1차적인 어떤 그 공기를 거르는 정화장치는 설치가 된 기계식 환기장치가 설치된 아파트입니다. 기계식 환기장치를 가동한 지 지금 시계를 보시면 3시 55분, 25분 전에 40 정도 수치를 보였던 그 기계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초미세먼지 수치가 13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가동하기 전에 지금 수치가 40에서 13으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 집에 있는 공기청정기, 예, 지금 보시는 공기청정기가 있는데요. 이 공기청정기는 가동하지 않았는데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식 환기장치만 가동했을 때도 예, 수치가 이렇게 13, 11, 10, 현재 이 정도까지 25분이 지난 후에 떨어졌습니다.
네,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다음 PT까지 그냥 같이 보고 한 번에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기 시설은 2006년 이후에 100세대 이상 아파트 그리고 일정 정도의 건축물에는 의무적으로 다 두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2006년부터 제가 이제 최근에 이 준공한 아파트를 제한 2018년 10월까지 지어진 일반 건축물 11개 모두 다 기계 환기 시설을 했고요. 다음 PT 보시면 그리고 또 지어진 12개 아파트가 10개는 다 기계 환기 시설을 했는데 돈을 대단히 적게 들이고 지은 아파트가 두 곳이 있습니다. 배산 부영 1차 아파트, 배산 부영 2차 아파트만 자연 환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자연 환기 시설도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똑같은 분양가를 가진 바로 옆 아파트가 아까 다른 이 기계식 환기 장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기계식 환기 장치도 아까 배산 제일 오투가라는 데는 한 3급 정도 되는 겁니다. 공기만 들어가는 거. 그런데 뭐 우리 어양 수목토라든가 부송동의 제일 오투가라는 데는 1급 정도 장치해가지고 좋은 공기가 들어도 가고 나쁜 공기는 배출도 하는 것까지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아파트에서 다 선택하는 건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모든 가구에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알지 못해서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아파트 관리 소장님들조차도 이걸 모르고 있는 분이 거의 90% 이상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우리 시에서 가장 높은 분양가를 자랑하고 있는 38층 아파트 부송동에 들어서는데 자연식 환기시설로 우리 시가 주택과가 인허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정말 맞지 않다. 대기질이 이렇게 변하고 있고 우리 익산시가 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어떤 그 악취 문제라든가 대기질에 대한 우려가 많은데 당연히 기계식 환기장치로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저번에 그 관계자를 만나보니까 자연식 환기장치가 기계식 환기장치에 비해서 전혀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얼토당토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설치되어 있는 기계식 환기장치를 잘 가동할 수 있도록 주택가에서 전체 공동주택이라든가 건축물에 잘 알려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가 나쁜 날은 사용하도록 하는 거. 그것만 해도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민의 재산권도 보호가 되고 건강권도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새로 지어지는 건물은 반드시 기계식 환기장치로 그리고 되도록이면 1급 환기장치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 하고 그리고 그 38층 아파트 기계식 환기장치로 바꾸도록 해야 될 거 아닌가. 그냥 다 모아서 한 번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이명택 의원님 정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법적으로는 다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자연 환기 장치는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설계 심사 과정에서 그것을 놓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물론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강력하게 유도를 하고 행정 지도를 해서 앞으로 우리 익산에는 전부 다 기계식 환기 장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화 지금 그 아파트죠, 거기가 거기는 자기들이 자진해서 좀 기계식으로 설계를 뭐 바꾸었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최근에 그런 변화가 있었나요? 확답을 해 왔답니다. 근데 거기 외에도 그리고 이미 설치된 거에 대해서도 제대로 작동했는지 저희들이 꼭 점검을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아주 근사한 예로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LH가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임대하는 아파트에는 자연식 환기 시설을 하고요. 분양하는 아파트에는 좋은 기계식 환기 장치를 설치해서 많은 지적을 받아서 LH도 앞으로 모든 민간 임대 아파트도 다 기계식으로 바꾸기로 했고 되도록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급으로 설치하는 게 우리 시의 일단 시민들의 건강과 재산권을 위해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좀 조금 물론 그 법에서 정해진 일을 아파트 건설사가 가져왔을 때 우리가 강제하는 거 쉽지 않지만 저는 그건 얼마든지 우리 주택과가 능력을 발휘하기 나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 다음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질문을 한 번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은 보시는 것처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우리가 예정하고 있고요. 210억 정도 예산으로 이렇게 진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PT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인데요. 제가 좀 도입이 필요하다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전기 탈수기와 관련한 영상입니다. 의정부 하수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 탈수기고요. 현재 우리 시는 이 전 단계까지 하수 슬러지 배출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이고 저는 이것을 추가 부착해야 된다라고 지난 1년 전에도 제안을 드렸었고 다시 한번 좀 재검토 요청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보이시는 단계가 눈에는 화면을 잘 보면 진흙같이 된 함수율 80% 정도의 하수 슬러지고요. 자, 하수 슬러지가 이 전기 탈수기를 거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함수율 60%, 그러니까 무게가 반으로 줄고 과자처럼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계가 압취 저감이라든가 실제 멸균을 통해서 대단히 효과를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과자처럼 나오는 거고요. 영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을 보기 위해서 지난 저희가 보건복지위원회 네 분 의원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쓰레기 처리장부터 해서 쓰레기 소각장 여러 가지 경기도 지역에 견학 연수를 다녀오는 과정에 의정부에 저 시설을 보고 왔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여쭙고 싶은 겁니다. 이 시설이 이제 하수 슬러지 감량화 사업을 하시는데 사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원래 소각장으로 했다, 하수 슬러지 소각 시설로 하기로 했다가 동산동 주민분들의 강력한 반대 때문에 전임 시장님께서 이거 전면 중단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또 환경부로 돈을 반납하고, 그리고 또 일부 시민들은 반납하게 된 것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해서 공무원에게 돈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요구를 하셨던 적도 있고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21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하수 슬러지 감량화 사업을 소화조 개선 사업으로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자료를 이렇게 좀 들은 바에 의하면 210억 원의 설계가 지금 256억 원까지 증가했다고 해요. 그래서 설계를 하다 보면 좀 더 나은 시설을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긴 하지만 사업비의 25%까지 늘어나는 설계가 변경이 된다면 저는 익산시 의회와 동산동 주민들에게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환경부에 바로 그런 것들을 보고하고 다 확정해가지고 나중에 의회나 동산동 주민들에게 그냥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고 의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그리고 이제 너무 늘어나게 된 사유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저 전기 감량화 시설을 보면은 잠깐 다음 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그 앞에 표 같은데요. 네네. 그 표를, 그 표가 지금 삽입이 좀 빠진 것 같은데요. 일단 전기 탈수기 시설에 대해서 작년 1년 전에 제가 시정 질문을 드렸었고요. 그때도 이제 공무원분들이 아마 몇 군데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녀오셔서 그에 대한 시설을 제가 효과가 대단히 있다고 봤던 것과는 좀 다르게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 전기 탈수기를 가동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전기료라든가 운영비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하더라도 연 10억 정도는 충분히 뭔가 예산이 절감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하여튼 사업비가 46억이나 증액되게 되는 설계가 되게 된 과정, 그리고 그에 대한 또 이 과제 중에 저는 전기 탈수기가 부착이 된다면 더 좋은 효과를 볼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알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업비 증액 사유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명태 의원님께서 그 설계 변경에서 46억이 증액됐다 그랬는데 이건 설계 변경이 아니고 처음에 제시했던 것은 그 타당성 조사할 때 그때 이제 금액이 추정 금액이 나왔던 건데 그것은 이제 러프하게 이제 그 사업비는 나오는 것이지 거기에서는 정확하게 그 내역을 따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설계를 해보니까 46억이 더 나오더라. 근데 그 내역은 저희가 일일이 설명을 생략을 하고요. 그렇게 더 이제 나와서 이제 정확한 설계가 이제 필요도 된 건데, 근데 그 조금 우리가 염려를 덜해도 되는 것이 이 사업은 우리 시비 부담은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70%는 국비, 또 15%는 도비. 그렇기 때문에 46억이 증가됐어도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뭐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시장님 시간이 50초 남았어요. 조금 빨리 답해 주시고 마무리할까요? 전기 탈수기 문제. 이것은 그 의원님이 설명했던 거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이미 하고 있는데 5군데를 직원들이 갔다 왔는데 전부 다 악취 문제를 거론했어요. 이거 하니까 비용은 좀 절감되는 것 같은데 악취가 너무나 심해서 중단했다는 데도 있었어요.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10억 원이 절감된다는 말씀은 맞은데 거기에 또 운영하기 위해서 전기비나 뭐나 이것이 또 추가로 한 6억 원, 7억 원 이상 들어가 이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전기 탈수기 설치하기 위한 37억 원까지 합하면은 그 본전을 뽑으려면 15년이 걸리더라고요. 15년이 걸려야 본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전기 탈수기 하는 문제는 좀 더 한번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시간이 다 지났는데요. 그 부분은
다음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좀 더 드리고요. 제가 알기로 전기탈수기가 몇 개 회사가 있는데 대단히 좀 잘못됐던 업체들이 있는 곳만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녀온 우정부나 다른 곳들은 대단히 아까 그런 문제가 다 해소가 되어서 전기비나 운영비까지 감안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9억에서 10억이 절감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지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본의원은 오늘 세 가지 주제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익산시 2019년 예산 운영의 개선 대책, 두 번째로 익산시 공동주택 및 건축물 환기시설 활성화 및 기계식 환기시설 설치를 통한 시민 건강권과 재산권 필요성, 세 번째로 익산시 하수 찌꺼기 감량화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주제와 관련하여 문제점은 개선하고 발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시정 질문을 되돌아보건대 시장께서 이 자리에서는 긍정적 답변을 해주시지만 이후에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아무쪼록 익산시의회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시장께서 직접 약속하신 사안인 만큼 반드시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